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량 이육재입니다. 대성TV를 구독하여 주시는 모든 구독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 저희들은 어린 시절에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가 있으면 장난식으로 이름 획수를 따져서 이름의 합을 따져보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커서는 이제 사주궁합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볼 질문이, 연애할 때 이름 궁합이 진짜로 중요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름 궁합이라는 것은 사실은 있지 않고 이제 선호도가 있겠죠. 선호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름이 좋아하는 어감이 있다든지. 그러나 이제 제가 오랜 기간 장명을 하면서 부부간에 그런 이름과 사주를 보면서 확인해 본 결과 부부가 같은 글자를 한 글자 쓰는 경우가 왕왕 혹은 종종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사이가 좋고 금슬이 좋죠. 은혼도 잘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본 경험이 있는데, 왜냐면 이제 이름 궁합이라는 것은 좀 애매하거든요. 한문이냐 한글이냐 성씨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다만 그 이름 궁합이라는 건 이제 선호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이미지에 맞는 어감이 나한테 오는 그 느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좀 이상한 옛날스러운 이름, 시골스러운 이름이다 그러면 이름이 느낌이 안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물하고 이름이 매치가 안 될 때는 아무래도 선호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러면 내가 이제 조금 덜 가깝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꼭 이름 궁합이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사주를 풀어보면 이제 서로 예를 들어 상극이라든지 같은 것들이 있어서 같은 기운이 강하게 있어 부딪힌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름 궁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나한테 호감을 주느냐 혹은 비호감, 호감도가 덜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그걸 이름 궁합이 아닌가 이렇게 명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서로 간의 이름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냐, 호감을 가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름 궁합이라고 본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네. 제가 흥미로운 게 선생님 초장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부부간에 같은 이름을 한 글자씩 쓰는 경우에 좀 더 의견이 잘 맞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 궁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이제 그렇게 되면 선호도가, 아무래도 호감도가 조금 좀 더 강해지겠죠. 같은 글자네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당기는 힘, 끌어당기는 힘이 적용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사주가 다 똑같아도 모든 사람들이 같은 삶을 살아오진 않는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살아온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그래서 생각이 든 건데, 궁합이 좋거나 나쁜 거에 따라서도 좀 그런 게 달라지지 않을까, 사주가 같아도 좀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주란 태어난 연, 월, 일, 시 요 네 글자가 사주고, 요 한 주마다 연에는 두 글자가 있고 연월일시 전부 다 해서 여덟 글자가 돼서 이걸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음양 오행이라는 부호로서 그걸 미래를 이제 예지하고 예측하는 이런 학문이 바로 사주학 성명학인데, 사주와 사주가 만나는 걸 이제 궁합이라고 하죠. 예전에 남녀 간의 궁합만 활용을 했고, 현대 이르러서는 그런 활용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주라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능력 발휘를 좀 더 하거나 능력 발휘를 못하거나 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궁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부부간의 궁합인데 나를 업시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야 최고야. 자기는 이런 것도 잘해? 나를 업시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신호를 주는 거죠. 나를 다운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한번 두고 볼 거야. 자기 왜 하는 일마다 이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축이 되죠. 위축. 인생 자리가 위축이 됩니다. 그게 궁합이라, 예전에는 궁합을 본다 하면 보통 너 그 사람 만나면 단명이야. 너 남편 잡아먹을 궁합이야. 막 이렇게 겁을 줘가면서 이렇게 좀 오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궁합을 그렇게 활용하지는 않고 나를 업시키느냐, 나를 다운시키느냐, 혹은 편안하게 해주느냐, 혹은 간섭하지 않느냐, 이런 걸 살펴보는 게 궁합이라, 같은 사주를 태어나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되고 다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활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기운이 나옵니다. 이제 사주라는 건 생년월 일시이기 때문에 뭐 바뀌진 않고 궁합에 따라 조금 살아가는 방향이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고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달라지겠죠. 많이 예를 들어서 달라지고. 같은 길을 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운이 죽을 운들이 있어요. 보통 보면 그럴 때 이제 그 죽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죽을 운도 피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주라는 게 길을 취한다. 취길, 흉을 피한다. 피흉, 취길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올해 굉장히 교통사고 나고 안 좋은 운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탕화살이라고 그래서 부딪히고 교통사고 나고 불나고 폭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일로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다면 그런 운 같은 경우는 내가 외출이라든지 먼 데 가는 걸 좀 피해가는 건데 좋은 궁합이라 하면 그런 거를 같이 조심하게 되는데 그냥 등 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믿지 마라. 미신이다. 막 등 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궁합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죽을 운에는 죽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쭉 한 40년 이상을 해보니까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안 걸릴 사주도 미리 알게 되면 미리부터 치료받아서 명들려 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궁합에 미치는 영향, 궁합이 이런 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게 아니고 실제로 활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 큰 부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사주 궁합이라는 게 좀 많이 흔해져서 많이들 보고 있는데 궁합을 평생 동안 안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것이 결혼하기 전에 궁합을 꼭 봐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궁합을 봐도 좋고 보지 않아도 좋고 그것은 이제 보려고 하거나 혹은 관심 있는 분들의 선택이신데 궁합을 보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싫은 소리 들으면 어떡하나 혹은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그런 불안감 때문에 궁합을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궁합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성질이거든요. A라는 개체와 B라는 개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만나서 나오는 성질이라 궁합을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겐 어떻게 권유를 한다. 이 사람에겐 어떻게 말을 한다. 어떤 방식으로 생활을 유지하느냐. 이런 거 살펴서 보신다 하면 굳이 안 볼 필요는 없는데 이제 궁합을 안 봐도 되는 그런 커플들이 있어요. 옛날 사람 예로부터 내려온 그런 말이 4살 터울이면 보지 않고 가도 잘 잔다. 이렇게 실제로 그거 맞습니다. 4살 정도 터울이면 보통 보면 정관이나 정제, 편관이나 편제 이런 좋은 그런 궁합들이 되는데 궁합은 좋다 나쁘다를 보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떤 사람이다. 정체성. 너의 정체성은 A다. 너의 정체성은 B다. 이로 인해서 어떤 성향이 있게 되니까 어떤 건 조심하고 어떤 건 살펴보자.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볼만한 그런 것이 궁합인데 요때 한 좀 신경 쓰셔야 될 게 궁합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 실력만큼만 보는 거거든요. 철학원에서도 궁합을 보고 혹은 길거리에 이제 사주 보시는 분도 궁합을 보고 사주 카페에서도 보고 아마추어에서도 보고 신을 모시는 데서도 보고 많은 궁합을 보는데 좀 더 신뢰감 있는 데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상처를 주는 곳이 있어요. 상처를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죽어.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암이야. 이 사람 바람기 많어. 바람기 때문에 이혼할 거야. 이렇게 상처 주는 그런 곳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 궁합이든 사주든 이런 걸 보는 건 피흉축일이거든요. 흉을 피하려고 하는데 흉을 피하기커녕 막 혹을 떼는 게 아니라 혹을 붙여오는 경우가 있어서 결혼을 앞두고 궁합을 본다 하면 실력이 있는 곳, 조금 신뢰가는 곳을 찾아서 보셔야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런 상처 한번 받으면 그 평생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흉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궁합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궁합부터 봐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날 사람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찰떡궁합처럼 어떤 사람 만나면 바로 막 서로 좋아서 막 사귀고 이게 아니고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이 있거든요. 서로 좋아지는 탐색 기간이 있는데 탐색 기간도 갖기 전에 궁합을 봐버리면 좋은 사람도 쫓아낼 수가 있어요. 나쁜 사람 쫓아내는 건 상관없는데 그러나 그 찰떡궁합이라는 게
그 우리가 옷을 고르더라도 그냥 한 번에 딱 집는 옷도 있지만 사실은 몇 군데 다니면서 좋은 걸 고르지 않습니까?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 배우자를 고를 때 그냥 한 번에 딱 만나서 궁합 보고 고른다는 건 참 어렵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나서 교제를 해보고 만나보고 내가 불편하지 않나. 왜 불안감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감 혹은 부담감 주는 사람이 있거나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궁합도 보기 전에 그냥 아웃입니다. 근데 만나보니까 그냥 편안하고 느낌이 좋고, 근데 과연 이게 진실일까? 숨어있는 건 없을까? 뭔가 좀 더 알아볼 게 없을까? 이럴 때 궁합을 보시면 정체성을 알 수가 있어요. 정체성. 그럼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A 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아까 활용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합부터 보고 시작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고, 그건 옛날 시대에 만나지 않고 사주 놓고 궁합 보고 결정한 그럴 때였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궁합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규제부터 하고, 내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보내고, 이건 맞는 것 같다, 이럴 때 방법을 찾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싫은 소리를 좀 듣기 싫어서 궁합을 별로 보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선생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궁합을 보더라도 안 좋은 점을 피해갈 수 있게끔 하고 좋은 점을 좀 취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마음속으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